안녕하세요, 아,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더 낙찰의 자랑스러운 회원님 좀 모셨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낙찰 받고 한 달 만에 매도를 하셨거든요. 그 빌라를 좀 같이 보러 왔어요.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었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세금이나 뭐 이자나 이런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3,700만 원. 수익률이 무려 75%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같이 좀 보러 왔어요. 너무 잘했죠. 처음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낙찰 옥션 3기 수강생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를 하셨고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아, 현재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고요. 네네.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현재 택배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다가구 임장 갈 때 있거든요. 아, 네네. 다가구 임장 가다 보면 막 네. 이렇게 문 앞에 생수가 막 이렇게 놔져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회원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밤에 또 일하시는데 이 네. 생수통 들고 또 나르고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회원님이 빨리 이 네네. 경매로 길을 좀 찾으셔가지고 네네네. 이거 자기 시간 다 소비하는 일 말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게 되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내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예요? 여기가 이제 화곡 본동입니다. 화곡동. 네네. 또 화곡동 하면 어떤 이미지죠, 우리? 전세 사기.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이미지 네.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 중에 이 강서구, 네네. 그 중에 또 화곡동 엄청났었잖아요. 맞습니다. 화곡동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세요? 입찰에서 많이 폐차를 하다 보니까 나름 좀 경쟁력 있는 동네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화곡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화곡동도 화곡동인데 사실 제가 경매 정보지 보니까 건물도 한 30년 된 것 같고 아, 네. 붉은 벽들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 네네. 그냥 이렇게 경매 정보지를 보면 다들 그냥 넘길 수 있는 물건이던데 어떻게 이런 물건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뭐 화곡동에서 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있지만 괜찮은 곳을 찾는다면 내 스스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물건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물건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분명히 눈에 보기에도 남들이 별로 안 하고 싶어할 물건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낙찰받은 호수가 202호인데 101호 내부를 보고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분들한테 부탁드려서 집 내부 구조랑 그런 구조 다 보시고 네, 예. 구조를 보고 임장을 했던 것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임장도 진짜 꼼꼼히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대전에서 여기 서울 한 번 오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아, 네네. 시간도 시간이고 네네. 오고 가는 차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그렇게 오래된 빌라를 이 화곡동이라는 동네 보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화곡동이 사람들의 어떤 오명이 남긴 했는데 네네. 근데 서울 전역에서 지금 가장 빌라 거래가 잘 되는 곳이 강서구에 그중에서 또 화곡동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화곡동의 전세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여기 빌라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 이후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세 들어가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아니면 이제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월세가 또 저렴하지가 않잖아. 저희 월세도 제가 알아봤을 때 스리룸 기준으로 해서 준신축의 역세권 쪽에 있는 거는 보증금 3천에 80만 원 정도. 80. 네. 그렇죠. 그래서 80, 100 요 매달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매매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화곡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매매 가격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화곡동에 와서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이고 준신축이면 많이 사람들 사던데. 네, 가격이 대신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기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화곡동이라고 하더라도 허그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년 이내 준신축들은 또 허그에서 들어와가지고 입찰하고. 네. 네, 이런 경쟁률을 피해서 굉장히 괜찮은 물건을 고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메인 도로인가요? 도로가 2차선도 좁은 도로지만 보시는 상권이 너무 활발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나는 모습 볼 수 있고 쪽 시장도 이용하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근데 살짝 이게 인도가 좀 좁아가지고 복잡하기는 한데 복잡하긴 하지만 저도 임장 활동 와서 이 도로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걸 보고서 또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그 건물 자체만 보게 되잖아요. 와가지고 건물만 본 게 아니라 동네도 좀 돌아다녀보고 뭐 밥도 사 먹고 다 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하신 거죠. 너무 잘하신다 우리 회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셔서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네요. 네네. 물건지에서 초등학교도 가깝죠.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바로 있는데 회원님이 낙찰 받으신 게 방이 3개던가요? 맞습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네, 방 3개면 이제 가족 단위로 사니까 중요한 거 초등학교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네. 회원님이 고르신 게 구축이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이런 포인트들은 또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곡역에서 걸어 다닐만 하고 학교도 가깝고 또 오르막길도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여기가 또 메인 도로도 아니잖아요. 네네. 뭐 차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죠? 요 도로를 통해야 좀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 접근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네네. 여기가 마을버스까지 들어오네요. 마을버스가 제 생각인데 화곡동에서 위로 올라가면 언덕 있는 곳이 많은데 언덕 부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맞아. 네네. 이 화곡동이 네. 잘 골라야 되는 게 화곡동은 진짜 직접 와봐야 돼요. 아, 맞습니다. 화곡동도 이게 봉천동이나 신림동만큼이나 언덕이 되게 많은데 신림동, 봉천동 가면 언덕이 예상이 되는데 언덕이 있는데 네네. 여기는 약간 갑자기 언덕이 나오고 하거든요. 동서남북으로 임장을 다 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확실히 화곡동은 와봐야 된다. 여기부터 살짝 오르막길이다. 네, 뭐 이 정도 오르막길이야.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오르막길인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지금 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땀이 엄청 나긴 하네요. 준신축도 있고 구축도 섞여 있고. 제가 조사했을 때는 도로에 가까울수록 신축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는데 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신축이 적어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랬었어요. 구축이든 준신축이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온다. 네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완전 준신축에 역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편리한 요소들이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면 비싸죠, 화곡동도. 근데 좀 안쪽에 있고 살짝 언덕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구축에 빨간 벽돌이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저렴하게 사서 저렴한 가격에 팔면 오히려 수익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원님이 그 전략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좀 오르막길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아까 저희가 올라오다 본 2차선 도로에서 1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1분 정도면 귀엽죠. 혹시 이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야, 아트 빌라인데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만큼 좀 세월이 오래됐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96년도였나요? 97년도였나요? 네, 96년도에 건축을 시작했고 곧 30살이 되네요. 맞습니다. 완전 구축인데 아파트면 이제 뭐 재건축식인 거잖아요. 아, 네네. 주차가 지금 몇 대 가능한 거죠? 4대? 주차는 총 저쪽 사이드랑 안쪽까지 해서 바싹 됐을 때 6대까지 6대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가 몇 세대예요? 총 9세대. 9세대? 네. 제가 조사했을 때는 차량이 없는 집도 있어서 좀 감안해서 이제 한 대 정도 부족하긴 한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 약간 없었습니다. 전쟁의 소지는 없고. 네, 맞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겠죠? 네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2층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시죠. 지하층 2개 호실이 있고 주차 관리를 또 이렇게 하네요. 확실히 이게 세월의 흔적이 보여요. 살짝 냄새도 그렇고. 근데 문이 옛날 문 그대로인가요? 다른 호스 들어갔습니다. 28년 된 문? 네네. 잠시만요. 201호는 또 문이 틀린데요? 네, 문을 바꾼 건 아니고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시트지를 새로 진짜요? 싹 해주셨습니다. 좀 심플하게 시트지만 바꿔도 느낌이 확실히 틀리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기대됩니다. 인테리어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란. 실례하겠습니다. 빌라가 생각보다 넓어요. 네, 저도 임장 왔을 때 실제 내부를 보고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게 요즘 신축 빌라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즘 막 11평, 12평에 방 3개 막 하니까 소파 자리도 없고 냉장고 자리도 없고 막 하는데 네네. 이건 약간 전용 5구의 아파트 구조 느낌이 나요. 네, 약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가 경매 정보지도 아직 못 봤잖아요. 회원님 받으신 물건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물건인지 제가 살짝 보겠습니다. 회원님 받으신 게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고 대지가 9.3평 네네. 그리고 건물 면적이 19.46평 거의 20평이네요. 확실히 예전 빌라라 평수가 넓어요. 근데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려면 확실히 넓은 옛날 빌라 사서 하는 게 훨씬 더 공간감도 느껴지고 예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빌라에 아무리 손대봤자 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회원님 단독 입찰인 줄 알았는데 3분 입찰하셨지만 우리 회원님이 1억 7,200만 원으로 당당하게 또 1등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된 거죠. 임차인이 있었는데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네. 사실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도 변수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살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나갔는데 또 들어와서 네, 살거나 네. 아니면 막 요즘 에어비앤비 맞추는 거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서 눌러보면 막 외국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이제 농담이고, 어쨌든 명도 하는데 잔금 납부하고 허그에 전화해서 비밀번호 받아서 네. 문 열고 명도 네, 네. 끝 한 거죠. 맞습니다. 아, 쉽게 끝났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테리어 하신 것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집주인, 우리 회원님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관문은 까진 거나 그런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티드도 다 마감해서 새 것처럼 했고요. 회사 그거로 하니까 요즘 모던한 느낌이 네.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 또 네, 신발장부터 다 제 수리를 해서 옛날 집 문제가 신발장도 부족해요. 네네. 혹시 이거 옛날 사진 좀 찍어 놓은 거 있으시죠? 아,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화면 이렇게 잘 해서 좀 비교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중문이 원래 있었나요? 네, 중문 원래 있던 거고요. 요 중문도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색칠만, 칠만 하신 페인트만 거구나. 지금 아. 싸가고 요 손잡이도 바꿔주고. 몰딩이나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하신 거예요? 아, 몰딩은 기존에 있던 것을 칠만 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칠만 했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네. 작은 방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방 보시면은 안쪽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베란다가 무척 넓어서 활용도가 무척 좋습니다. 예전 빌라 문제가 들어가는 세탁실 입구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아, 네네. 요즘 거는 막 24kg짜리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위에 건조기까지 세울 수 있는 높이까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수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뷰가 있나요? 그래도 답답한 뷰는 아니야. 그쵸? 누가 이사 왔나 봐요. 우리가 뭐 날을 정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빈번하게 이사가 들어옵니다. 네네. 그 다음 작은 방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문도 바꾼 건가요? 맞습니다. 이쪽 문은 원래 이제 구형으로 문 지방까지 다 제거를 한 후에 문 틀과 문 손잡이까지 깨끗하게 바꾸신 거구나.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건 칠한 게 아니라 문을 아예 새롭게 바꾸신 거고. 네네. 작은 방도 원래 여기가 미닫이 문인데 다 제거하고 가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문이 있다 보면은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잘하셨다. 선택하게 예. 되었습니다. 여기다 뭐 냉장고로도 둘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애들 침대방이나 네네. 애들 방 해도 될 것 같아요. 놀이방 정도 올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샤시는 이게 28년 전 샤시는 아니고 네네, 그럽니다. 보니까 이번에 바꾸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네. 아마 전에 계셨던 분이 한 중간에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네. 안 바꾸셨고, 등은 이번에 LED로 다 바꾸신 네, 건가요? 다 바꿨습니다. 어쩐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아, 네. 주방도 바꾸신 거죠? 주방은 바꾼 게 없습니다. 주방. 그래요? 네. 이쪽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가스레인지까지 청소만 했습니다. 이번에 바꾸신 줄 알았어요.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께서 바꾸신 것 같은데 어. 상태가 너무 좋아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한 네. 150, 200 들거든요. 네네네. 다 손댈 필요는 없어요. 네. 비용도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근데 여기가 안방인가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크네요. 장롱 잘 들어올 것 네, 같은데요. 이쪽도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붙박이장이 들어와도 넉넉할 정도로 공간이 꽤 있어요. 공간이 넓습니다. 네. 샤시도 요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 생각보다 낡지 않았습니다. 네. 화장실도 빠질 수가 없는데. 네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화장실이 무척 넓습니다. 네. 요즘 느낌으로 좀 바꾸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잘하셨고, 화장실에 창이 없는 데가 많은데 창이 있고 편하게 샤워하고 편하게 볼일 보고. 네. 안에 타일이랑 다 바꾸신 거네요. 네, 화장실은 올 수리해서 화장실은 250만 원 정도 수리 비용 들었더라고요. 여기에 좀 힘을 썼네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인테리어 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게 네네. 주방과 화장실인데, 네. 주방은 돈 들 필요가 없었고 화장실에 맞습니다. 돈을 쓰셨네요. 그렇죠? 네네. 거실에 또 베란다도 있고. 베란다가 너무 넓습니다. 보니까 타일은 다 바꾸신 것 같아요. 네네, 이쪽도 화장실 작업하고 남는 타일로 이제 여기를 공사를 한 겁니다. 인건비는 더 들진 않았겠어요. 이제 제가 식사 대접을 해줬더니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네. 팁이네요, 팁. 네.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회원님 너무 잘 봤고,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 직영공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대전에 거주하다 보니까 직영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왔다 갔다만 최소 10번은 해야겠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고 차비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그냥 텅키로 맡기는 게. 네, 대신 엄청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견적받고 해서 잘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게 예전 상태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우리 이제 참고자를 보면 되겠지만, 네.
아마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이게 빨리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을 보셨으니까 또 이 물건을 사줄 매수자 한 분이 또 마음에 들어져가지고 금방 또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7월 10일 날 낙찰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7월 26일 날 잔금 납부를 그냥 바로 하셨네요. 네. 대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명도할 대상이 없으니까 시간 네네. 끌 필요가 없었죠. 네네. 그래서 빨리 잔금 납부하고 빨리 파는 게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8월 15일이면 지난주네요? 맞습니다. 8.15? 광복절? 광복절 빨간 날에 광복절에 네네.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면 낙찰 받고 거의 한 달 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거네요. 네, 저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매수자분이 계약해 주셔서. 그러면 잔금 납부하고 인테리어 하는 시간도 좀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8월 13일 날 마치고. 8월 13일 날 마치고 이틀 만에 계약이 됐어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언제 내놨던 거예요? 부동산에는 이제 낙찰 받고 7월 11일부터 제가 연락을 해서. 미리 또 이제 작업을 하셨구나. 맞습니다. 네. 명도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에 미리 내놓을 수가 네. 없는데 네네. 또 미리 내놨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내놓는다라고 해서 바로 아마 팔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뭐 전략이 있었나? 저도 이제 잔금을 빨리 납부한 이유도 어. 시세조사와 임장 활동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빨리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수리하면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물건 부동산 한 군데 내놓고 왜 내 물건 이렇게 안 팔리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러 군데 전화해서 내 물건 팔아줄 부동산 사장님 네네. 한 분 잘 만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결국 내 물건 사줄 매수자 한 명 잘 만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이 보니까 낙찰가가 1억 7,200만 원 정도, 네네. 그리고 매도가가 2억 3,500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도 있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취득세가 지금 380만 원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인테리어비가 총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중개 수수료도 있고, 맞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한 네네. 300 정도 300만 원 정도. 네, 했고, 이자 우리 대출 받았으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합쳐서 한 네네. 180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대략 2천만 원을 좀 넘어가요. 한 2,086만 원 네네. 정확히는 네네.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총 필요 금액은 제가 적어놨어요. 1억 9,345만 원. 근데 우리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낙찰 받은 금액의 80%. 네네. 1억 4천 받으신 거고 네네. 금리 금리 4.4%. 4.4%. 네네. 가끔 저희가 영상 올리잖아요. 요즘 5% 금리가 어딨냐, 5% 후반 아니냐, 6% 아니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4.4%의 금리 잘 받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자가 그 정도 나왔던 거였고, 그러면 회원님이 총 들어간 투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우리가 또 양도하게 되면 또 양도세 내야 되니까 양도세가 한 4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순수익은 한 3,700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3,700만 원을 얼마 만에? 두 달 만에. 수익률이 75%. 와, 너무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버신 건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하셨어요. 네네. 부동산도 여러 군데 알아보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남들이 안 할 만한 물건 고르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했어. 제가 너무 기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봉에서 세금 제하고 실수령액 3,700 받기가 누구한테는 거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1년 연봉을 지금 두 달 만에 네네. 이제 버신 거네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까지 뭐 얼떨떨합니다. 그렇지만 더 낙찰 TV에서 교육받은 대로 기초 탄탄하게 잘 조사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뭐 이번 연도 안에 하나 더 낙찰 받아서 또 팔고 해서 약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회원님 네. 경매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9개월 정도?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 낙찰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지금 벌써 3번 낙찰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낙찰은 학원 제가 등록하는 날 2월 22일 날 아침에 낙찰을 받고 제가 투룸 받았다고 선생님 어두워지셨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면 이게 투룸 당연히 해도 되긴 하는데 네네. 초보자 단계에서 하면 심적으로 또 어려워가지고 안 팔려서 경매를 또 안 하게 되실까 봐 제가 걱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잘 파셨어요. 네, 가이드를 잘 해주셔서 제가. 잘 파셨고 이번 것도 또 잘 파셨고 네, 맞습니다. 또 낙찰 받은 게 하나 더 네네. 있죠. 그것도 화곡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화곡동의 팁 너무 많이 알려드리나요? 근데 요즘 빌라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만큼은 아닌데 지금 월 평균 네. 한 2,300건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서울. 빌라도 거래가 돼요. 아, 네. 근데 빌라는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거래로 우리가 빌라를 사게 되면 사실 어때요? 돈이 남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빌라 투자를 해서 돈이 남는 거는 경매밖에 없습니다. 경매밖에. 사실 우리가 5천만 원이면 1억 5천에서 2억까지 보시는 물건을 볼 텐데 만약에 그 정도의 아파트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500, 1000도 벌기 쉽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슷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회원님이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보기에 이런 거 뭐야 하고 넘길 만한 물건. 근데 여기서 매력 포인트를 또 잘 찾으셔가지고 남들 500, 1000 벌 때 한 번에 3,700을 번 거죠. 네. 몇 번 얘기하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망설이고 해도 되나, 과연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났으니.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회원님 빨리 연락 온 편이긴 해요. 근데 어떤 거는 막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지나가도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려면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회원님은 충분히 갖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이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택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어서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 경매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네. 또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또 애가 3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기에 애 3명 쉽지 않거든요. 네. 아,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출산율로 넘어가서 죄송하긴 한데 국가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신 분인데 가장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사실 도전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저희가 계속 이제 응원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회원님 너무 고생하셨고 네네. 우리 회원님 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뭐 소소합니다. 이번 9월 20일 날 잔금 치르고 매도한 후에 이번 연도 가기 전에 한 건 더 낙찰 받아서 이것처럼 비슷한 수익을 남겼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원님이 올해 4번 낙찰 받고 4번 이제 수익을 내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잡아 3천이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 1억 정도 1억 정도 생각하면 순수익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계시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1억 수익을 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1년에 이렇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 돈으로 계속 불리는 게 아니라 자금이 불어나잖아요. 네네. 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노하우를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예, 회원님 단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멘탈이 필요한 물건들, 약간 고난이도 아, 물건들도 네네. 미션을 드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리스크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 같은 돈 대비해서 훨씬 더 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빨리 회원님도 잘 되고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해드릴까요? 네네. 어차피 우리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네.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벌써 3개나 낙찰 받으신 경매 초보 대비해서는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초보분들한테 그리고 아직 지금 경매를 할까 말까 두려워하신 분들에게 네. 뭐 응원의 메시지 정도 남기면 어떨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 달에 우연히 부동산 경매 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 온라인 강의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낙찰TV에 류효성 선생님이 진행한 아파트 현장 임장 영상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업으로 네. 조금만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경매 투자가 제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최근에 또 낙찰 받고 제가 전화해보니까 네네. 어디 가셨다라고 하던데. 아,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소소하게 7월에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좀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제 애들 3명 다 데리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게 첫 해외여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또 의미가 되게 깊네요. 이게 월급으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 간 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번 부가적인 수익으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멋있다. 그동안 정말 택배 일을 하느라고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랬었는데 맞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생각해서 큰 결심 내리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직장 생활하고 특히 택배를 하다 보면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로 이제 업을 삼다 보면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생기지 않으세요?
네네. 물론 이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해외여행 갔다 오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도 또 보내고 오시고 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는 해외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부동산 경매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더 낙찰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별도로 시킨 거 아닙니다. 사실 이런 멘트 안 하려고 굉장히 좀 저희가 자연스럽게 찍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선생님들께서 진심으로 저희 대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항상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해서 뭐 귀찮게 하고 물어보고 그러는데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더 낙찰 TV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깨알 광고까지 해주시고 이 선택이 제 삶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부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이 경매가 또 회원님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나가서 정말로 이제 잘 되시고 첫 해외여행 갔다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매번 이렇게 꾸준히 또 가족분들과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함께 잘 돼야죠.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화이팅!